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아탈구가 동반된 심한 무지해반증을 수술적으로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탈구가 동반된 무지해반증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무지해반증이라고 하는 거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돌아가는 변형이죠. 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돌아가는 변형이 점점 심해지면 이 엄지발가락이 발등뼈에 대해서 살짝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아탈구라고 하는데요.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정상인 상태를 보면 발등뼈에 대해서 두 번째 발가락이 관절도 잘 맞고 각도도 변화가 없죠. 무지해반증이 시작이 되면서 중간 정도까지 변형을 하게 되면 발등뼈에 대해서 발가락이 각이 지지만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꺾여지게 되지만 관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돌아가게 되면 발가락이 발등뼈에 대해서 살짝 빠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각도 더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아탈구가 있는 무지해반증의 수술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변형이 심해요. 변형이 심하다 보니까 교정하는 게 쉽지 않고 관절이 불안정합니다. 관절이 살짝 빠져 있다는 얘기는 그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가 다 늘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술을 잘 해놔도 다시 또 관절이 빠지거나 아니면 무지해반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지발가락에 아탈구가 있으면서 무지해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아예 발가락 관절을 고정해버리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불편감은 있고요. 그 대신에 한 번의 수술로 끝나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피두스라는 수식을 통해서 관절을 보존하면서 심한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이 있는데요. 관절을 움직일 수 있어서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발의 가능성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오늘 소개할 아탈구가 동반된 심한 무지해반증 환자를 수술이 어떻게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이었고 산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여성분이셨고요. 아탈구가 동반된 심한 무지해반증을 주소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외견을 봐도 이건 누가 봐도 무지해반증이 굉장히 심하고 두 번째 발가락의 변형이 동반된 상태였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심한 무지해반증에 관절이 거의 반 정도 빠져 있는 아탈구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나 환자와 상의를 했는데 환자가 경사로를 올라가야 하는 생활을 항상 하는 거예요. 산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을 고정하게 되면 경사로 올라가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그거를 원하지 않아서 먼저 라피두스 수술식을 이용한 관절 보존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피두스 수술식을 통해서 이 발등뼈의 근위부, 발등 쪽에서는 관절을 굳히고 그 다음에 원위부에서는 관절을 절골해서 엄지발가락 관절을 살렸죠. 그렇게 해서 수술 후 2년째 무지해반증이 교정이 된 채로 잘 유지가 되고 두 번째 발가락도 교정이 된 것이 잘 유지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성공적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탈구와 동반된 무지해반증 환자 어떤 불편감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70대 여성이 산에서 과수원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심한 무지해반 변형이 있으면서 두 번째 발가락도 변형이 있는 거예요. 일단 심한 무지해반증이 있다 보니까 좌우 발의 발 볼 넓이가 달라요. 그래서 발의 신발 치수를 똑같이 하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이 무지해반 변형이 있는 발은 더 큰 치수를 사는 거죠. 신발을 살 때마다 두 켤레씩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했고 엄지가 튀어나온 부위, 이 부위랑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에 치고 올라가면서 위로 완전히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랑 이 부위가 신발만 신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가 좀 걸으면 통증이 있다. 이거를 주소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심한 무지해반 변형 및 두 번째 발가락의 변형이 있는 상태니까 아탈구 여부 확인을 위해서 엑스레이랑 CT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봐도 두 번째 발가락하고 첫 번째 발가락이 심한 변형과 함께 탈구가 동반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CT를 찍으면 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가락을 보면 발등뼈에 대해서 엄지발가락뼈가 요만큼만 붙어 있어요. 전체가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반 이상 빠져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고 아탈구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발등뼈에 대해서 두 번째 발가락이 빠져서 아예 위로 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탈구가 되어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은 심한 무지해반증으로 인한 아탈구가 있었고, 두 번째 발가락은 엄지발가락에 자꾸만 치고 들어오니까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아예 관절이 빠져버린 완전 탈구 상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탈구가 동반된 심한 무지해반증, 제가 앞서서 엄지발가락 관절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 라피드 수술식을 통해서 엄지발가락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환자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지발가락 관절 고정술은 한 번의 수술로 끝나고 그 다음에 재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엄지발가락 관절의 고정으로 인해서 행동에 제약이 있어요. 평지를 걷는 데는 거의 제약이 없는데 산을 올라가거나 경사로가 있는 곳을 올라가야 되는 생활에는 제법 힘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피드 수술식을 이용을 해서 엄지발가락 관절을 보존 수술을 해준다면 장점은 관절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엄지발가락 움직이면 움직여지니까 신발도 좀 더 자유롭고 본인이 활동하는 건 좀 더 자유롭죠. 그렇지만 이 관절 자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반쯤 빠져 있는 관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절을 살린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 이 관절이 다시 빠질 수도 있고 무지해반증도 다시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게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지 환자와 잘 상의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산에 올라가야 돼서 지속적으로 과수원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엄지발가락 관절을 고정을 하면 이걸 할 수가 없게 돼서 환자가 이 부분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 라피드 수술식이 가지는 위험성, 재발 및 아탈구가 다시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고 관절 보존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탈구가 동반된 무지해반증의 라피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 변형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변형이 이렇게 심한 이유는 요 발등 첫 번째 중족골인 발등뼈가 바깥 안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꺾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에 있는 요 1중족골을 초록색처럼 바로 세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군데만 절골을 해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군데, 근위부, 원위부, 발등 쪽, 발가락 쪽에서 두 군데에서 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라피드 수술이라는 거는 이 발등 쪽은 관절을 아예 굳힘으로써 교정을 하고 발가락 쪽은 뼈를 잘라서 절골을 해서 맞춰줌으로써 엄지발가락 관절을 굳히지 않고 살리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등 쪽은 굳히고 엄지발가락 쪽은 뼈를 잘라서 교정을 해서 두 번째 중족골하고 첫 번째 중족골이 거의 평행한 상태로 잘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피드 수술식은 단단하지만 발가락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수술이라는 게 장점이고요. 이러한 아탈구 수술에 사실은 가장 적합하긴 해요. 관절을 살리는 수술 쪽에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잡아놔도 여기에 있는 인대가 아탈구된 상태에서 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인대가 늘어져 있어서 관절의 균형을 잘 잡으면서 정교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역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지발가락은 잘 교정을 했다 치고요. 빠진 두 번째 발가락은 놔둬도 되냐 이거죠. 근데 놔둬도 한번 탈구된 두 번째 발가락은 무지해반을 교정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 빠진 상태를 보시면 두 번째 발가락이 빠져서 위쪽으로 완전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여기로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중족골, 요 뼈를 단축 절골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길이를 줄여줘서 얘가 내려올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얘를 내리고 빠진 상태에서 인대를 재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단축을 위해서 요 발등 쪽에서 단축 절골을 하고요. 두 번째 발가락에 인대를 다시 만들어주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핀을 살짝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족골 단축 절골 수술 및 두 번째 발가락 관절 탈구된 거를 맞추고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통해서 빠진 두 번째 발가락도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러한 아탈구가 동반된 심한 무지해반증 환자의 수술의 과정 및 재활은 3박 4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고요. 수술하기 전날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틀간 통증을 조절하는 겁니다. 마취는 척추 마취하고 수면을 하는데 이유는 1시간 반 정도 수술을 하다 보니까 발과 발목만 마취하면 환자분이 좀 힘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뼈 이식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과 발목만 마취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척추 마취를 진행을 하고요.
원래는 3주만 통기부스를 하면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고 뼈가 약해서 6주간 통기부스하고 목발했습니다. 이렇게 재활은 수술의 과정상에서 서전이 보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리고 좀 원래 계획보다, 원래 루틴보다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6주에서부터 3개월 사이에 재활 운동을 하는데, 재활 운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길러야 차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굽힘 운동을 하고 수건을 이용해서 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환자분은 이전 활동을 회복했고요. 수술 후 2년째의 발 모양을 보면 무죄반증이 굉장히 심하고 두 번째 발가락이 위로 들려 있던 상태가 무죄반증이 완전히 교정이 되었고 두 번째 발가락도 땅바닥에 완전히 닿아 있죠. 이렇게 수술 전 통증 및 불편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2년까지 재발이 없다는 얘기는 관절이 안정화되어 있고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이용을 하고요. 라피두스를 이용해서 관절 보존 수술을 했지만, 관절 보존 수술을 해서 이게 다시 빠지거나 재발될 위험성이 있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이제 해결이 돼서 이 수술은 성공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탈구가 동반된 심한 무지해반증 환자의 수술적 치료 사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탈구가 동반된 무지해반증은 무지해반증이 너무 심해져서 관절이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상태에서의 수술적인 치료는 관절을 고정하는 수술을 하거나 라피두스 술식을 통해서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라피두스 술식은 심한 변형 교정을 위해서 발의 두 군데에서 교정을 하는 거죠. 이 중족골의 발등 쪽하고 발가락 쪽에서 이 관절은 굳히고 이 발등 쪽은 절골을 해서 옮겨주는 수술을 해서 이 엄지발가락으로 움직이는 관절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피두스 술식의 재활은 3박 4일 입원하고요. 1시간 반 수술하고 척추 마취와 수면 마취를 통해서 시행합니다. 6주 통기부스와 목발을 하고 6주 재활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상생활에 복귀하세요. 이렇게 무죄반증이 심하게 되면 일단은 뭐 수술을 못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은 신발도 따로 사야 되지, 내가 신발만 신으면 아프지 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지만 어떤 심한 무죄반증이든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의 경험과 저의 생각을 환자분에게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작했고, 네이버 족보 김지원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